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융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공포의 하루가 지나갔네요. 네, 저도 어제 뭐 정신이 없었네요. 그렇죠? 장을 보다가 넋을 놓기도 하고 와, 정말 펀드매니저 한 30년 생활에 이런 충격적인 것은 계속 지금 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시장이 여러 번 변태적이란 말로도 시장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를 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 상황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또 반대 매매가 나오기도 하고 자 오늘은 어떻게 시장이 전망될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요일 미국 주가 추이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끝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끝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은 자체적인 힘으로 자체적인 수급 논리와 자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폭락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 디커플링도 아니고 커플링도 아닌 이상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석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뭐 꺾이지 않고 잘 견뎌서 끝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끝이 난 점은 그나마 이제 아침에 초창기 초반기에 심리적 위로를 주는데 또 장에 보통 시작하면 한 번 이제 공매 저기 저 신용 물량이 털리죠. 그러다 장 중반에 뭐 스탁론 같은 것들이 또 2시 몇 분에 한번 털린다 그러고 3시 정도 되면 가격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내일을 또 염두해서 미리 또 신용 물량이나 매도 물량이 또 3시경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이 다 나오는 그러한 어떻게 뭐 뭔가 반등의 계기를 잡기 힘든 그러한 수급적인 매도의 양상 이런 것들이 시장을 뭐 펀더멘탈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것을 다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원래 이제 약세장에서 초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나쁜 시장의 모습이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파월이 인플레를 낮추면서 노동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해놓고 어렵다 해놓고 오늘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원에 가서 하는 말, 하원에 가서 하는 말이 좀 달라졌는데 이 말이 오늘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로 일단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파월은 연준 인플레 잡는데 무조건적으로 전념을 하겠다. 이건 어제 한 이야기고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를 합의했다. 그렇죠? 뭐 일단은 우크라이나에도 명분을 주고 러시아에도 명분을 주면서 협상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 러시아는 전략이 딱 정해져서 이 여름이 지나면 자기가 이긴다는 거죠.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한 3개월만 지나면 6, 7, 8, 9, 3개월만 지나면 자기가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손을 들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 같았어도 당연히 질질 끌면서 겨울이 오기만을 바라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 사이에 EU는 뭔가 협상을 보고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 뭐 이런 걸 브릭스라고 하는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談판을 지지하고 나 제재 반대 명문안 불발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브릭스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유가를 잡으러 여름철 스모그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환경도 버리는 거죠. 루브라 가치가 7년 내 최고죠. 제재의 허점이 나타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너무 크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친 그 무기 하나만을 들고 있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글로벌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그런 무기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중국과 사드 배치로 중국이 제재를 할 때 우리 반도체 주지 말자 한마디만 하면 중국이 벌벌 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한 방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브라 가치가 올라갔다는 게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그 강력한 그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20년 만에 0.5% 포인트 50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오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림을 5억 달러로 추가로 매입을 했네요. 오렌 버핏은 지속적으로 이 에너지 시장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사는 측면 하나,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사면서 해지를 하는 측면 하나, 그렇지,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하는 측면,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하는 그러한 전략 두 개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WTI는 0.23% 하락해서 106.3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네, WTI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여러 번 했죠. 10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어제 미국 금리는 조금씩 또 하락했네요. 네, 2년짜리는 4.4bp, 5년짜리는 8bp, 10년짜리는 6.5bp를 하락해서 10년짜리가 이제 3%를 깨고 내려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퀄리티, 장이 어려우니까 국채로 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경기 침체에 의한 원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이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2년과 10년의 스프레이드가 8bp까지 줄었는데 어제 10bp였죠 우리. 10bp까지 봤는데 오늘 8bp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하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2.16% 상승해서 138달러. 테슬라가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0.43% 하락했네요. 705달러. 리비아는 3.19% 상승해서 29.47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2.26% 상승해서 258달러. 엔비디아는 0.84.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 않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62달러. TSMC도 0.94달러 하락, 94% 하락을 해서 84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21% 하락하면 56.22달러. 여러분 보셨죠?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전혀 반응치 않고 이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나타났다는 것은 3분기 이후에 D램 가격 하락 이런 모습, 전방 산업의 침체, 핸드폰 팔리지 않는 것, 다양한 기기들이 또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여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어제 또 많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또 강하게 보합 근처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삼성전자는 팔 만큼 판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히려 이제는 슬슬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삼성전자 이제 사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1.86% 상승해서 158.75달러. 노블록스도 10.8이나 상승했네요. 34달러. 어제, 그그제 로블록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가 새롭게 미국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 망가지는 상태이지만 미국은 또 메타 플랫폼이 조금씩 새로운 대안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반가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2만 달러를 회복했네요. 5.24%나 상승하며 2만 928달러 상승하며 반등하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그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은 아무 무의미한 종목이다.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물론 투기적으로 방향성 투자를 하는 우리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이해는 뭐냐? 그냥 투기성만 있는 방향성 투자인 거죠. 네, 자본시장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과연 인류 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코인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본시장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주 강하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인 추천을 좀 안 하는 편이죠, 이제는. 자, 결론을 봅시다. 먼저 미국과 우리나라 글로벌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과 한국이 크게 다르게 저렇게 폭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중국 론, 한국과 대만 숏 이 상황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현재 아시아 시장을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분명 시장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와 대만만이 하락했다는 것은 다른 요인보다는 반도체, IT 관련 분야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가장 크게 외국인들에게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배팅하는데 바로미터가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글로벌 경기 하락은 결국 IT와 반도체 하락이라는 거죠. 강력한 긴축 초입에 들어선 글로벌 경제가 향후 침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대만 증시와 함께.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배경도 바로 이러한 글로벌 경기 하락에 배팅하는 헤지펀드들의 농간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52주 신저가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또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 업황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삼성전자와 한국 IT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와 IT 시장,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에서의 그 어떤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그를 집중적으로 패는 이유는 먼저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3분기에는 8%, 랜드 프레시는 5%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비관적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 침체로 재고는 늘어나고 모바일 및 PC 수요가 부진하면서 향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대고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대만 증시가 최근 한국과 비슷하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뭔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원인이 반도체와 IT 시장 불황, 이것이 결국 글로벌 시장의 불황의 최앞단에 서 있는 그러한 최첨단에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만 짜이첸 지수도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5,50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아침에 제가 본 대만 가권 지수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15,500선이 지지선이었는데 이미 깨고 15,176까지 대만 가권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 증시는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금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과 대만에서 빠진 돈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대만, 숏, 중국 롱, 글로벌 롱숏 전략이 걸리고 있는 거죠. 국내 증시가 맥을 못 추는데 옆나라 중국의 영향은 중국에는 반대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영향이 우리 증시에 악역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한순간 둘이 롱과 숏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글로벌 시장의 큰 변화의 흐름들을 빨리 좀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중국 증시가 좋으면 한국 증시도 후광 효과를 봤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마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자금을 한국에서 빼내 중국 쪽으로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글로벌 유동성이 하락한 상태.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과 대만이 IT를 기반으로 제조업 기반으로 같이 갔는데 이제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온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이 글로벌 긴축에 있다는 거죠. 그동안 바닥을 기었던 중국 증시가 플랫폼 규제 완화, 대출 우대금리 LPR 인하, 승용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부양책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고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중국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아시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팔고 중국 시장에 가서 매수하는 그 원인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중국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는 점도 중국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 지표 등 경기 지표가 선방하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매력 포인트로 중국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 주식시장 종합지수 한번 봅시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아까 대만 가권지수와 한국 코스피, 코스닥은 박살이 나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반대로 상승하는 그러한 반대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집요하게 IT만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의 원인을 저는 이렇게 중국 롱, 한국 대만 숏 이렇게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제 시각을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외국인 자금은 언제 돌아오느냐? 그죠? 언제 대체 돌아오느냐?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당분간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는 거죠. 외국인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국 비중을 줄이고 있어 3분기까지는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9월까지는 간다는 거죠. 7월 글로벌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야 되고 또 환율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만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저러한 경제정책 능력으로는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는 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2년 된 느낌? 뭔가 지금 현 정부의 기대감이 있을까? 저들의 능력이 이것을 이 늪속에서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능력이 있을까? 이런 굉장한 회의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기 전망력이 개선돼야 되며 실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야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외국인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한 분기 정도는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헤맬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렇지만 저는 2,500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제적 현 상태, 다음에 뭐 수출 이런 것들을 봐서는 2,500에서 2,600 사이에서 계속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가 축적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적절한 수준이지 않나. 지금 2,300은 너무 과매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원심력이 발생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사실인데 이것만 잘 극복하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위에서 방어선이 쳐질 확률,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멈추고 오늘 좀 강하게 돌아서줘야 됩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체 브레이크로 시장 하락이 멈추고 심리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야 된다고 외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은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제가 2차 전지로 많이 좀 가라.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쭉 가는 쪽으로 많이 몰았는데 어제 보니까 또 에코프로 BM LNF 2차 전지가 또 박살이 나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 먹었던 것을 이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개방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이제 2분기가 끝나가니까 다들 실적을 좀 가져가야 챙겨야 되는데 유일하게 실적이 난 것은 2차 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루 이틀 좀 희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히 에코프로비엠 들고 계신 친구분들 오늘까지 가지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는데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팔아야 될 것이냐 이 이제 기로에서는 저는 5대5 전략을 확실히 저는 반은 팔고 반은 들고 와라 이게 제 전략입니다. 자, 공포의 시장이 오늘로 지속될지 아니면 어제로 끝날지 또 오늘은 좀 돌아설지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서는데 또 오늘 또 금요일이에요 해필이면 금요일 날은 모든 지금 약세장에서는 포지션을 들고 가기 싫죠. 그래서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거, 장 막판에 좀 쏟아질 확률 이러한 것들에 좀 주의하고 단타는 금지다. 단타는 금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눈을 감고 참든지 팔든지 지금 파는 시기는 절대 아니다. 이건 내일 모레 더 떨어지는 한이더라도 제가 생각에는 파는 시기는 절대 아니에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장이 2,500, 2,600 사이까지 반등을 해서 안정을 찾을 때 그때 또 새로운 섹터와 테마가 또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또 몰아가는 전략. 이렇게 하면서 손실을 복구하는 집중화 전략, 포트폴리오 집중화 전략. 이 전략을 앞으로 제가 구사할 생각이니까 어떤 것들이 이 폭풍우가 끝난 후에 또 새롭게 시장을 리딩할 테마로 나섰지 이것을 잘 감지하고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에너지를 좀 합리적으로 쓰는 우리의 그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쓰는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운 주말이죠. 저희 스터디 모임이 내일 또 합니다. 어제도 광고를 좀 해드렸는데 여의도 정경영 회관에서 하는데 저희 스터디 모임 참 좋습니다. 와서 이런 어려운 시간, 머리가 복잡할 시간일수록 공부합시다. 열공을 해서 얻은 정보, 자기 지식과 정보로 선택한 종목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루머로 들은 종목은 흔들림과 그렇죠, 배신만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합시다. 여러분 즐겁고 멋진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